배우 이병헌에게 협박했던 20대 여성을 기억하시나요? 때는 2014년 이병헌은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한 여성을 경찰에 고발합니다. 이 소식은 곧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으며 이병헌이 협박당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협박 내용과 협박한 여자가 과연 누군지에 대해 엄청난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이병헌은 국내 탑클래스 배우를 넘어서 헐리우드까지 진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모든 신문 일면은 이병헌이 장식했습니다. 이병헌은 당시 지하이조 1편과 2편의 스톰 섀도우 역할로 출연했으며 헐리우드의 네로라 하는 배우들과 함께 레드라는 영화까지 찍었으며 아놀드 슈워제네거와 터미네이터 제너시스를 촬영하던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이병헌을 협박했던 여성은 이병헌과 사석에서 만났을 때 이병헌이 했던 음담패설을 녹화했고 영상을 공개하겠다면서 이병헌에게 50억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이병헌의 헐리우드 출연료는 30억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었고 각종 광고까지 섭렵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이병헌은 녹화된 비디오가 공개될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녀를 경찰에 고발했던 겁니다. 이후 네티즌들의 관심은 이병헌이 과연 어떠한 음담패설을 했는지와 당시 이병헌과 결혼했던 이민정이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했습니다. 디스패치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당시 이병헌은 모델 이지연과 내연관계였으며 그녀의 논현동 집에서 만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병헌이 내연녀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던 도중에 김다희라는 여성이 들어왔고 이병헌이 스킨십을 요구하던 장면을 녹화한 비디오를 보여주며 협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때 협박을 주도했던 김다희라는 여성이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로 밝혀지면서 더욱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이 오고 가면서 당연히 틀어질 거라 생각했던 이병헌과 이민정은 우리 사이에 문제는 없다며 더 이상의 인터뷰를 피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역전되었고 협박한 김다희는 가해자가 되고 이병헌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초범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번 경우에는 배우의 유명세를 이용해 거액을 가로채려 했던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하에 그녀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구치소에 수감되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당시 이병헌은 간지나게 대형로펌 변호인단을 꾸렸고 당시 소속사에도 빚이 3억이나 있다고 알려진 그녀는 국선 변호사가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가 진짜 돈이 없어서 이런 일을 저질렀구나 싶었는데 이후 항소심에서 갑자기 거물급 변호인단을 꾸리면서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이병헌의 선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가해자였던 다희와 공범인 이지연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두 명 다 전과자가 되었지만 이병헌의 선처로 보석금만 내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걸그룹 글램의 멤버였던 박지연이 김다희에 대한 분노를 가사로 써서 쇼미더머니에 출전한 기록도 있습니다. 전과자가 된 그녀는 조용하게 지내다가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질 때쯤 아프리카 BJ로 데뷔하게 됩니다. 이름은 김다희에서 김시원으로 바꿨으며 여러 BJ들과 합방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방송으로 슬슬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언론도 잠잠해진 걸 확인한 그녀는 2019년에는 영화 응징자 2편에 출연하기도 했으며 솔로 음원을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아프리카 방송에서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에는 한 달간 7억 원이 넘는 별풍선을 받을 정도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50억은 못 받고 전과자가 되었지만 지금은 50억을 넘게 벌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